이것도 그냥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 자, fx가 2x 10제곱, 2x 9제곱, 8제곱 쭉 가서 마지막에 뭐 2x도 있을 거고 2로 3으로 끝나네. 3으로 끝난대. 자, 이렇게 생긴 10차식이 있었는데 f 합성 fx를 했을 때 상수항이 누구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합성함수에 의해서 넣을게. 2의 x자리에 2식을 그대로 넣겠지. 그리고 10제곱이 될 거야. 플러스 2에 또 똑같은 식이 또 오고 9제곱이 올 거고 2에 똑같은 식이 오고 8제곱이 될 거고 쭉 가서 마지막에 2에 1승이 오고 뒤에 플러스 3. 요게 합성함수지. 맞나? 너희가 알고 있니?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상수항만 계산하려면 상수항만 궁금한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만 써보면 여기에 들어올 게 이 식이 그대로 와서 2x 10제곱 더하기 2x 9제곱 8제곱 쭉 해서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그럼 너희가 봐도 당연히 상수항이 나오는 계산은 3을 10제곱해서 2랑 곱하는 것만 상수항이지 나머지는 상수항 나올 일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덩어리에서 나오는 상수항은 2 곱하기 3의 10제곱일 거야. 맞나? 그러면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이 덩어리를 보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괄호 안에 2x 10제곱 9제곱 8제곱 2x 플러스 3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이 상수항이 나오는 계산은 3의 9제곱에다가 2를 곱하는 것만 상수항이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상수항은 2 곱하기 3의 9제곱이겠네. 그러면 이제 규칙 보이지? 여기 안에도 맨 마지막에 있는 3의 8제곱에 2 곱한 것만 상수항이겠네. 별거 아니지. 그래서 맨 마지막 괄호를 보면 또 똑같이 들어오겠지? 뒤에 마지막에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거듭제곱 없으니까 그냥 3 곱하기 2겠지.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3까지. 요 계산하면 상수항 뜨겠네.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식을 보아하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이 지금 3이 곱해지니까 첫 번째 항을 3으로 두면 안 되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잘라서 봐야겠다. 그치? 얘는 2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들만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3 추가해주면 되겠다. 얘는 등비수열에 깨지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 곱하기 3, 6이고 공비가 계속 30 곱해지는 거니까 공비가 3인 항의 개수 3의 1승부터 3의 10승까지니까 10개. 얘네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3 추가하면 끝.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고 2, 6, 약분하면 3. 그러면 3의 11제곱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거기에 맨 뒤에 있던 3까지 추가하니까 3의 11제곱이 답이겠다. 그래서 보기보단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다음 57번까지 질문 있을까? 57번까지 질문. 56번. 자, 원리합계.
자, 원리학계 기본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매번 넣은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각각을 구해서 마지막에 싹 다 더할 건데 그 더한 값은 무조건 웬만하면 등비수열이 합이다 라는 거였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 문제를 보자면 56번. 자, 21년부터 1월 1일에 300만 원씩 넣겠대. 그러면 자, 21년 1월 1일은 초라고 할게. 21년 초에 나 300만 원 넣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산할 거는 그렇게 해서 얘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맨 마지막에 돈을 찾을 때 저 300만 원이 얼마 될까를 따지는 거지. 그러면 일단 예시를 좀 들어보자. 그러면 22년 초에 300만 원은 지금 이자가 2%? 그러면 1년이 지나면 300만 원은 이렇게 바뀌겠지. 당연히 23년도 초에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1.02의 제곱이 될 거야. 이런 규칙으로 쭉 흘러가겠지. 자, 그럴 때 이제 돈 언제 찾나 보자. 2040년 12월 31일이래. 그러면 지금 나 초에 넣는데 말에 돈을 빼기 때문에 그러면 초를 먼저 계산하자고. 그러면 지금 21년 그리고 여기가 40년이지. 그럼 40년 초를 먼저 보자. 이 규칙대로 똑같이 따라가려고. 말에 빼는 건 맞지만 초를 먼저 계산하자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에 300에 1.02의 거듭제곱이 올 텐데 몇 제곱인지 따져보자. 22년일 때 1제곱이고 23년일 때 2제곱이야. 규칙 보이나? 어떤 규칙인지 보여드라? 22년일 때 지수가 1이고 23일 때 2고 그럼 40일 때 지수가 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얘에서 얘가 18 더해졌잖아. 숫자가 22에서 40까지 18 더해졌지? 그럼 얘도 18 더하면 되겠지. 똑같이. 됐지? 근데 나 이때 돈 뺄 거 아니잖아. 40년 말에 뺄 거잖아.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40년 말은 41년 초랑 똑같아. 40년 12월 31일이나 41년 1월 1일이나 그게 그거라고. 1년치 이자 더 붙는 거 맞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돈을 빼는 이 순간에 최종 저 300만 원이 이자가 20번 붙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계산한 얘가 최종적인 얘가 뭐야? 내가 맨 처음에 넣은 300만 원이 20년 지났을 때 이만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이것만 넣는 거 아니잖아. 나 22년 초에도 300만 원 또 넣을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거기서 조금 달라졌지. 뭐래? 두 번째 줄. 매년 1월 1일마다 전년도보다 2%씩 증액하여 적립하기로 했대. 즉, 나 두 번째 돈 넣을 때는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서 2%더 늘어난 금액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그 2% 늘어난 금액이 뭐야? 애초에? 얘지. 그지, 얘지야? 맞아?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넣은 돈은 시작부터 얘야. 그러면 1년 지나면 얘겠네? 3년, 4년 지나면 뭐야? 똑같네. 그러니까 구조가 이건 거지. 원래는 내가 넣은 돈이 한 달 늦게 넣으면 한 달 먼저 넣은 얘랑 비교했을 때 이자가 1년치 덜 들어오는 게 맞잖아. 원래는 1년 늦게 넣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야? 1년 늦게 넣은 만큼 더 넣은 거잖아. 한 1년에 이자만큼 더 넣었다며. 이해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시작이 얘지. 그러면 똑같겠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지. 이것도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원래 원리학계 문제랑 좀 다른 거야. 왜? 원래는 매년 300만 원씩 넣었다라고 할 거야. 그럼 매년 300만 원씩 넣으면 여기가 300에서 출발하겠지. 그럼 이자가 1년치 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19승이 되겠지. 원래는 일반적인 문제라면. 근데 이 문제는 내가 1년 늦게 넣은 만큼 딱 이자랑 맞물리게 그만큼 더 넣기 때문에 시작을 애초에 내가 원래 1년치 이자를 덜 받아야 되는데 그 1년치 이자만큼 더 넣었으니까 시작점이 애초에 1년치 이자가 채워진 채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물이 똑같겠지. 그럼 내가 23년 초에는 돈을 애초에 시작부터 얼마를 넣었겠어? 이만큼 넣었겠지. 그러면 최종 금액도 당연히 다른 연도에 넣은 돈이랑 똑같겠지. 왜? 시작이 달랐으니까. 1년 늦게 넣어서 1년치 이자를 미리 넣었어. 2년 늦게 넣었어? 2년치 이자를 미리 넣었어. 그러니까 똑같지, 결과물은.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넣은 돈 언제야? 이때겠지. 내가 이때 넣은 돈은 당연히 이걸 넣겠지. 왜? 우리가 지금 규칙상 언제 넣던 간에 최종 결과물은 똑같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통장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돈은 얘네들 다 더한 거겠지. 근데 얘는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등비 수열이 합이지만 얘는 결과물이 매년 넣은 돈이 똑같으므로 뭐야? 그냥 300 곱하기 1.02의 20제곱이 몇 개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돈을 몇 번 넣는지 확인하면 그게 이 돈의 개수겠네? 나 21년도부터 40년도 초까지 돈을 매년 넣었어. 그럼 몇 년 넣은 거야? 20년 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20개겠네. 그러므로 정답. 매년 넣은 돈이 300 곱하기 1.02의 20제곱만큼 됐을 텐데 그게 20개 있을 거야. 요거 계산하면 정답.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8,940이 나와서 단위 만원 빠졌으니까 정답 8,940만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원리합계랑 조금 다른 거지. 원래 우리가 하던 원리합계는 맨 마지막 저 합이 등비수열이 합이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넣은 돈이 매년 바뀌니까 결국에는 최종 돈이 다 똑같다. 괜찮니? 이거? 넘겨서 58부터 61까지 질문. 일단 61번은 말이 좀 헷갈렸을 거야. 이거 말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이거 지금 1년마다 매년 초에 돈을 넣어서 10년 동안 모았댔으니까 이거 10년이 되려면 생각해봐 얘들아. 10년이 되려면 1월 1일에 돈을 넣었으면 10년이 지나려면 12월 31일이 돼야 1년이 채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매년 초에 돈을 넣어서 10년 뒤 말에 돈을 뺀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질문 더 없니? 넘어간다. 원리합계. 혹시라도 조금 뭔가 있으면 물어봐. 자, 다음. 원리합계 끝났고 62번부터 65번까지 여기는 이제 SN과 AN의 관계에 대한 얘기지. 자, 질문. 65, 64, 64, 65. 몇 번? 62번? 486. 자, 64번. 이것도 이제 등비수열의 식적인 구성,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느낌을 조금 살려서 풀어보자. 자, SN이 있는데 뭐 등비수열이 합이고 AN이 등비수열이고 이때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온 식이 하나 있는데 SN 플러스 4 마이너스 SN이 15 곱하기 2의 n-1승이래.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얘에 대한 식을 만들고 얘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둘이 빼서 뭐 나올 게 딱히 없단 말이야. 식만 복잡하지. 맞잖아. 딱 봐도 저 Sn 플러스 4 했을 때 R에 n 플러스 4제곱 이딴 거 해야 되잖아. 어떻게 풀어 이걸? 오케이? 그러면 애초에 식으로 풀 생각은 갖다 버리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밖에 없지. 얘들아, n 플러스 4항까지 합해서 n항까지 합을 뺐어. 그럼 뭐 남아?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n 플러스 3항, n 플러스 4항의 합이 남지. 얘가 15 곱하기 2의 n마 1승이다 라는 소리잖아. 그치? 괜찮을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식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성립한대.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얘를 바꾼 얘도 당연히 n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무거나 넣어볼게. 얘들아, 이게 만약에 등차라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같다라고 풀 거야 아마. 그지? 근데 얘는 등비니까 등비끼리 더하는 건 뭐 없거든. 곱하는 게 뭐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n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됐으니까 1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나오는 게 A2랑 A3, A4, A5까지 더한 값이 1 넣으면 15 남지. 됐지? 다음 2도 한번 넣어볼까? A3, A4, A5, A6을 더한 게 2 넣으면 30이다. 그러면 n에다가 3도 넣고 4도 넣고 별의별 거 넣을 수 있잖아. 그치? 아무거나 넣어도 된댔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왜냐면 여기서 이미 문제가 끝났거든. 아까 했던 걸 떠올려봐요. 등비야, 등비. 얘 다 일식 차이 나잖아. 얘도 일식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얘랑도 연관성이 있지. 얘랑 얘도 연관성. 얘도. 얘는 얘한테 R 곱한 거. 얘도 얘한테 R 곱한 거. 얘도 얘한테 R 곱한 거. 얘도 얘한테 R 곱한 거. 아, 아래에 있는 애를 R로 묶어버리면 얘가 나오겠구나. 즉, 이해돼 얘들아? 내가 굳이 식 안 써도 아래에서 위를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아래에서 위를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됐을까? 이해돼? 안 돼?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등비가 편해져. 이거 다 수식으로 써볼게. 첫 번째, 1 넣었을 때 식을 등비니까 써보면 이거고, 아래에 있는 식을 수식으로 써보면 이거잖아. 그럼 아까 내가 이렇게 안 바꿔도 봤듯이 얘랑 얘랑 R 차이 나고 얘랑 얘도 R, 얘도 R, 얘도 R이잖아. 즉, 요 아래에 있는 식을 R로 묶어버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애가 나오겠지.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얘가 몇이야? 15잖아. 그럼 얘가 몇이겠어? 이겠지. 이 얘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구조상으로 나오는 거야. 등비 수열의 연속적인 애들이니까. 자,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게 나와버렸네. R이 이래. 그럼 이제 뭐 구하라는지 보자. A5를 구하시오. 그러면 A5를 구하려면 첫 번째부터 알아야겠네. 얘들아 근데 괜히 쓴 거 아니네. 얘들아 재활용합시다. 요거 재활용하자. 나 R 알았잖아. 그럼 딱 R 집어넣으면 A만 남지 않냐? 그럼 A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여기다가 R 자리에 2 집어넣으면 2A, 4A, 8A, 16A가 15다. 그럼 몇이냐? 30A지. 30A가 15니까 아, A가 2분의 1이네. 그러므로 몇 번째? 5번째 항.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4번 곱한 거.
됐죠? 자, 다음 65번. A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얘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저렇게 생겼대. 이때 AN이 등비인 것을 보여줘. 즉 정확히 말하자면 SN이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주어진 SN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정확히 하자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내를 찾으시오지. 맞아?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어야 거기 있는 SN이 첫 번째 항부터 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거지.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건데 구했을 때 우리가 AN을 구했을 때 그 A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S1에다가 1 넣은 값이랑 똑같아야 첫 번째 항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하면 돼. 첫 번째 SN이 2의 n마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자, 이걸로 AN 구하자. 일단 우리 저번에 했던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SN으로 AN 구하는 거는 지름길이 있었어. 그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럼 그때는 지름길 쓰면 돼.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그딴 거 없어. 무조건 이 방법 써야 돼. SN에서 SN마 1을 뺀다. 자, 그러면 n자리에 n마 1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얘는 2의 n마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 둘을 뺀다. 빼면 AN이 나온다. 외우는 거 아니지? 너 당연한 거잖아.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마 1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AN 남는 거 맞잖아. 그지? 자, 빼자. 뺄 건데 이런 거 등 B에서 지수끼리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얘들아 n마 1이랑 n마 2 중에 n마 2가 더 작지? 큰 애를 작은 애한테 맞춰주면 돼. 계산할 때. 그래서 얘를 지수를 n마 2로 바꿀 거야. 그러면 2를 앞으로 하나 빼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2의 n마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이제 얘에서 얘를 뺄 수 있잖아. 똑같으니까. 얘를 치환해서 x라고 한다면 2x에서 x 빼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AN이 뭐가 나온다? 2의 n마 2제곱이 나온다. 2x에서 x 뺐잖아. 2분의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이게 됐지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 등비 수열은 당연히 거듭제곱꼴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꼴끼리 더하거나 빼기를 할 때 그대로 두면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지수를 맞춰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맞추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큰 지수를 작은 지수로 바꿔주는 거야. 하나 꺼내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AN이 요거 나왔어. 그럼 마지막 이제 처리해야지. 요게 중요하지 얘들아. 문제에서 준 건 SN은 얘지. 그리고 내가 그거 가지고 구한 AN은 얘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한테 1을 넣은 S1이랑 얘한테 1을 넣은 A1이랑 실제로 구해봤을 때 똑같은지를 봐야 돼. 왜? 배웠잖아 얘들아. 우리가 A에서 얘를 뺀 얘는 원래대로라면 여기에다가 1 못 넣어. 맞아? 기억나 얘들아? SN에서 SN마 1을 빼서 만든 AN은 태생적으로 여기다 1을 못 집어넣게 돼 있잖아. 기억나지? 기억나야 돼 얘들아? 이거 맞아. 맞는데 여기다가 1을 뭔 소리 넣냐고. S0이 없는데 못 넣는다 했잖아. 그래서 원래 못 넣어. 그럼 마지막에 뭐 확인해야 돼? 얘한테 1을 넣어보고 얘한테 1 넣어서 똑같아. 아, 그러면 이 식에다가 1 넣을 수도 있구나가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넣어서 달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 얘는 우리가 원래대로 여기에다가는 2부터 넣을 수 있고 A1 첫 번째 항은 따로 노는 애지. 기억나? 다들? 지금 내가 말한 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조금 아리까리하다. 괜찮아? 진짜? 자, 혹시나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지금 둘 다 나올 테니까 보자. 자, 그래서 SN에다가 1 넣어볼게. 1 넣으면 1. 1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SN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1 나왔어. 다음 얘한테 1 넣어보자. 1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지. 똑같네. 똑같지. SN에다가 1 넣어서 나온 값이랑
AN에다가 1 넣어서 나온 것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 기억에서 최종 결론은 AN은 2의 n마 2제곱인데 이거 n에다가 1부터 다 넣을 수 있어. 이 식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처리를 통해서 첫 번째 항도 다 되네 라고 알게 됐으니까. 요거 괜찮을까? 근데 그에 반해서 니은을 보자. 차이를 느껴봐. 니은을 보자. 니은은 SN이 2의 n마 1제곱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똑같이 하겠지. n마 1은 2의 n마 2제곱 마이너스 2고 둘을 빼면 an이 나올 거고 얘를 지수 하나 끄집어내서 지수 맞춰주고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얘도 똑같네. 2의 n마 2제곱만 남겠네. 얘가 an이야. 오케이. 일반항은 나왔어. 일반항 나왔지만 첫 번째 항 확인해야 되니까 얘한테 1 넣어서 S1 만들어 보고 얘한테도 1 넣어서 A1을 만들어 보자고. 그럼 얘한테 1 넣었어. 1 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1이지. 다음 얘한테 1 넣었어. 몇이야? 2분의 1이지. 아까랑 봤을 때 아까는 문제에서 준 SN에다가 1 넣었더니 2분의 1 나왔고 내가 그거 가지고 만든 AN에다가 1 넣었더니 2분의 1 나와서 똑같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AN은 아무데나 다 써도 돼가 된 거고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준 SN에다가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고 내가 구한 AN에다가 1 넣었더니 2분의 1 나와서 다르잖아. 그러면 뭐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거지. 뭐야? 얘한테는 1 못 넣는다는 게 확정된 거지. 그러면 이때 최종 정답 AN은 2의 n마 2제곱인데 n에다가는 2부터밖에 못 넣고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냐? 여기다 못 넣는다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 못 구하는 식인 거야. 그럼 첫 번째 항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렇게 봐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안 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본 거야. 넣었는데 똑같으면 오 땡큐 하고 한 번에 내는 거고 넣었는데 달라. 그러면 역시나 하고 따로 써야지. 요거 두 개 비교되니 다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귿도 니은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빠르게 해볼게. SN이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분의 1 SN-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둘을 뺄 건데 지수를 맞춰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 하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AN은 2분의 1이지? 빼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네. 그럼 합칠 수 있겠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한테 1 넣은 S1은 1 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8분의 3. 다음 얘한테 1 넣은 A1은 8분의 1이지. 다르네? 그래서 결론 AN은 2분의 1에 n 플러스 2제곱인데 이 식에다가 n 자리에는 2부터밖에 못 넣고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다? 얘야 얘야? 지연아? 8분의 3이다. 괜찮을까?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다음 등비 마지막 66, 67 질문이니?
66, 67 질문 있을까? 없으면 넘겨서 시그마로 들어갑시다. 자, 시그마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 아마 시그마에 대한 개념들 녹아져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자, 68번부터 71번까지 71번 제외하고 질문. 71번 제외하고 질문 없니?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시그마라는 건 뭐야? SN이지.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뭐 5까지 2K 플러스 3이다. 이딴 식이 있었다면 얘는 요 대상식에다가 K 자리에다가 1부터 1, 2, 3, 4 넣어서 5까지 넣어서 다 더하시오 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자면 얘한테 1 넣으면 몇이냐? 5지. 2 넣으면 몇이야? 7이지. 3 넣으면 9, 4 넣으면 11, 5 넣으면 13. 걔네들을 다 더하시오라는 명령어인 거지. 이게 시그마의 기본이잖아. 그지? 요 식에다가 K 자리에 1부터 1, 2, 3, 4, 5까지 넣은 걸 싹 다 더하세요. 이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야? 일반항 AN이 2N 플러스 3일 때 S5를 구하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지. 맞지 얘들아? 이게 시그마다. 그지? 그래서 그 구조를 염두에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그마를 배웠다고 해서 시그마는 시그마고 SN은 SN이고 AN은 AN이다? 아니야, 똑같아. 다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표현법을 하나 배우는 거지. 왜냐면 시그마는 공식이 있어서 공식 쓰면 편하거든. 자, 그럼 71번 보자. 자연수 M에 대하여 이 이상인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제곱 의 n제곱근 여기까지만 해보자. 시원아? 이거 m의 몇 승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배웠는데. 이거 고2 오자마자 배운 거잖아. 좋았나? 봐봐. 이런 거 헷갈려서 이거 뭐야 모의고사 틀리지 말고 A의 세제곱은 알다시피 이거고 A의 세제곱근은 반대로 이거지. 그래서 이거지. 즉 세제곱은 A를 3번 곱하시오고 A의 세제곱 근은 뭐를 3번 곱해야 A가 나오니에 대한 대답이지. 거꾸로야. 그러니까 얘도 가보자. 얘를 한 덩어리로 봐. 어떤 수의 n제곱근이니까 이것처럼 수식으로 쓰면 뭐야? m의 12제곱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붙어 있는 거지. 이거지. 즉 뭐야? m의 n분의 12제곱. 모의고사에 몇 시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는 뭐 첫 페이지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너무 중요한 개념이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 이상인 자연수 m이 있었는데 이 m의 10제곱의 n제곱은 즉 m의 n분의 12제곱 얘가 뭐래? 정수래. 얘가 정수 떠야 된대. 가 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 하자.
그러면 이 말이 헷갈린다면 얘들아, 말 헷갈리면 예시 들면 돼. 만약에 지금 m 값이 예를 들어 2라고 해보자. m이 2야. 예시 한번 들어보자. m이 2야. 그러면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가 f2인 거지. 이해됐을까? 한글 이해되니? 지금 문제 써 있는 거 그대로 풀어 쓴 거야. 저 수의 어떤 수의 제곱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의 n의 개수를 fm이라 하자. 그럼 fm이었으니까 지금 애초에 fm이니까 m 값이 2라면 f2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f2는 뭔 뜻이야? f2의 뜻은 m이 2니까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라는 거지. 그리고 n은 2 이상이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얘가 정수가 떠야 돼. 얘가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떠야 돼. 근데 우리는 지수함수로 배웠지만 얘들아, 정수라고는 해도 얘가 음수가 될 일은 없어. 그지? 지수함수 기억나지 얘들아? 밑이 2니까 이거잖아. 기억나야 돼. 그러면 얘들아, 요 상황에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누구겠어? 12의 약수겠죠. 맞잖아. 2의 5분의 12제곱 이게 정수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n이 12한테 약분돼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수지.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수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F2의 값은 누구다? 2, 3, 4, 6, 12가 가능했다. 이해됐어 얘들아?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야. 밑이 m이잖아. 이 m 값이 2일 때가 있고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변할 텐데 그때마다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n 값이 몇 개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로 든 게 m이 2일 때잖아. m이 2야. 그러면 얘가 정수 떠야 돼. 그럼 뭐야? n이 12의 약수면 되잖아. 근데 n은 2 이상인 수열을 했으니까 1 빼고 나머지 12의 약수를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야? F2는 몇이다? 5다. 요 예시 이해됐을까? 돈이 이해되냐? 돈아 그럼 F3은 몇이겠어? 이거 이해됐으면 알 수 있어. F3 써줘? F3은 3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야. 몇 개겠냐? 뭘 4야? 똑같지. 위에 거랑 다를 게가 뭐 있어? n이 될 수 있는 수는 12의 약수 아니야? 1 빼고? 당연히 5개겠지. 그럼 계속 5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지. 누구 때문에? 그 다음 예시 때문에. 4라고 해보자. 얘가 정수 떠야 돼.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n이 12의 약수면 12의 약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자 왜 다를까? 그치, 4가 2의 제곱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거든. 맞잖아. 예를 들어 n이 24야 되잖아. 바꾸기 전에도 n에다가 24 넣어봐 되잖아. 약수 아니어도 되잖아. 왜? 4가 제곱수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밑을 제곱수가 아닌 소수로 바꾸자고. 제곱수가 아닌 수로. 오케이? 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4는 m이 4일 때, 즉 F4는 얘네처럼 12의 약수, 1을 제외한 12의 약수 5개가 아니라 24의 약수의 개수를 세야겠지.
그럼 24의 약수는 1 제외하고 2, 3, 4, 6, 8, 12, 24 이렇게 되겠지. 몇 개? 7개.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규칙성이 얼추 느껴질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시그마 m이 2부터 9까지 fm. 즉 뭐야? f2 더하기 f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9까지 더하시오지. 맞나? 그러면 이것들을 다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써봅시다. 지금 2, 3, 4 됐고 F5 알아야 되고 F6 알아야 되고 F7 알아야 되고 F8 알아야 되고 F9 알아야겠지. 유진아, F5 몇? F6은? F7은? F8은? 엄선이 돼? 얘들아, F8 신경, 일단 F9 몇? F9 몇? 7, 오케이. 아, 풀었어, 이거? 얘들아, 8 조심해야 되는 거 맞냐? 왜? 8은 뭔데? 세제곱수. 그래서 8은 여기다 써볼게. 원래는 8에 n분의 12제곱이잖아. 근데 8이 세제곱수라서 얘가 2에 n분의 36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36의 약수를 써야 되지. 그러면 2, 3, 4, 6, 9, 12, 18, 36까지. 몇 개냐? 둘, 넷, 여섯, 여덟. 8개. 괜찮을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는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5, 5, 8, 7 다 더하면 되겠다. 다 더하면 정답 47. 딱 봐도 좋은 문제 같잖아,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네. 넘겨서 72번부터 75번까지 질문이 있을까? 72에서 75까지. 없니? 진짜? 정말? 자, 시그마가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74번 한 번만 같이 해보자. 가볍게 넘어갈게. 보고. 일단 시그마라는 표현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럼 74번을 보면 두 개의 시그마끼리 빼래. 근데 첫 번째 시그마는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다 더하래. 근데 어디다가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집어넣으래. 다음 두 번째 시그마는 K에다가 3부터 넣어서 12까지 넣은 걸 다 더하래. 어디다가 K-2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래서 그 둘을 빼래. 이거지. 자, 그러면 얘는 그냥 하면 된단 말이야? 얘가 문제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계산 공식은 딱 3개고 잘 나오는 건 꼴랑 2개밖에 없어. 시그마 1부터 n까지 k, 즉 뭐야? 1, 2, 3, 4, 5, 6, 7, 8, n까지 더하시오.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다. 하려나 몇? 몇?
2분의 n자리 10 넣었으니까 10 곱하기 11에서 55다. 근데 외우라 했었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다음 두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즉 1부터 n까지 제곱식에다 넣으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4제곱 5제곱 다 더하시오 라고 하면 공식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공식 쓸 것도 없어. 책에 다 있어.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이거 하면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더하라는 얘기고, 그럼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겠지? 시연아 이거 몇? 385. 이것도 외우랬어. 이 두 개는 외우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 게, 시그마에서 이 공식 두 개를 쓸 때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 공식 둘 다 공통점이 있지. 뭐야? 1항부터 더해야 돼. 1항부터가 아니면 이 공식을 못 써. 그런데 문제에서 1항부터 더하는 게 안 나왔다면 당연히 바꿔야지.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이걸 일일이 다 써서 더할 일은 없잖아. 그럼 시그마를 뭐하러 쓰냐? 그지? 논리적으로 이해만 되면 돼. 자, 이걸 바꿔볼게.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k-2의 전체 제곱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 k-2의 전체 제곱한 거를 빼버리면 나온다. 왜 그러냐? 얘는 굳이 말하자면 1항부터 12항까지 더하라는 거고, 얘는 1항부터 2항까지 더하라는 거니까 얘네들을 빼버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3항부터 12항까지가 나오지? 그게 얘잖아. 시그마 구조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왜 이 짓거리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래야 공식을 쓴다니까? 첫 번째 항부터 라는 시그마가 나와야 공식을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첫 항부터 안 나온 시그마가 있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 얘에서 얘를 빼야지. 됐죠? 그러면 각각을 계산하자. 전개해야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계산합시다.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돼야 된다고. 계산하면 385 플러스 4 곱하기 55 플러스 40이다. 괜찮을까?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돼? 진짜?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제곱 385 시그마 이거 분배한 거야. 시그마 1부터 10까지 4k제곱이니까 4는 앞으로 보내서 4 곱하기 시그마 k니까 55. 다음 마지막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4인데 그럼 뭐 뜻이 뭐야?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4를 더한 4에다가 집어넣으시는데 얘가 애초에 k가 없잖아. k가 없잖아. k가 없으니까 뭐야? 그냥 4를 10번 더하시오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4가 10번 더했으니까 40이지. 괜찮을까? 얘가 첫 번째 요거. 다음 두 번째 요거 계산하자. 자, 요거 계산해주면 첫 번째 이건 졸라 귀찮네. 자, 얘는 공식 써야지. 6분의 12 13 25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2 13 플러스 48. 두 번째 계산한 거. 하진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저거랑 구조 똑같아. 지금 이거 계산한 거랑 구조 똑같아. 이 시그마를 얘한테 한번 얘한테 한번 얘한테 한번 적용시킨 거야. 지금 요 세 개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어? 보라고 줬잖아. 수아 이거 돼?
이거?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K제곱한 거지. 그럼 뭐야? 이 공식이야. K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n이 12니까 이 공식에다가 n자리에 12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6분의 12 곱하기 13 곱하기 25가 된 거지. 오케이? 일단 너희가 이제 올 기말고사를 진짜 일부러 망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요 계산이 빠릿빠릿하게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 계산했고, 다음 요거 계산. 야, 얘는 그냥 하자. 1, 2. 그럼 1 넣으면 몇이냐? 1이지. 2 넣으면 0이지. 아, 1밖에 없네. 빼기.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최종식은 요거 계산한 거에다가 요거 계산한 거에서 1을 뺀 값을 빼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계산은 좀 귀찮긴 하지만 약분만 잘하면 뭐 여기 더 없니? 지금 여기 시그마 뭐 안 배웠건 덜 배웠건 잘 안 되건 간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 외에 나한테 물어볼 거 물어봐.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영상 내용을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갔던 문제를 물어봐도 되고 아무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어차피 야, 그냥 쉽게 생각해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니네는 그냥 몇 번 몰라요 라고 하면 되지만 나는 그걸 풀기 위해서 시간을 더 써야 되잖아. 맞잖아. 니네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그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 물어보는 건. 그지? 물어봐. 모르면. 왜 그걸 넘겨 모른 채로. 또 계속 수업 시간이 괴로울 텐데. 알겠지? 자, 넘겨서 76번 말고 질문 있니? 어? 그래, 쉬었다가 76번 합시다.